여수 지역에서는 신도시 과밀 학급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8년 만에 중학교 학군 재배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며 전국 지자체들이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인증을 받으면 아이를 키우기 좋은 곳이 될까요? 농촌 지역의 현실을 취재했습니다. 여수시가 전국 최초 국가주도 해상풍력 예비지구 지정에 도전합니다. 하반기쯤 용역을 진행해서 내년 3월 정부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연기했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대통령 재직 중 형사재판 절차를 중단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그동안 여수에서는 신도시 과밀학급에 대해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교육당국은 최근 중학교 학군 재배치를 검토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여수 웅천지구 초등학교 3곳의 평균 학생 수는 850여 명, 가장 많은 곳은 95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중학교는 단 한 곳뿐이라 초등학교 졸업생 3명 중 1명은 인근 다른 학교에 배정됩니다. 무선중학교의 경우 웅천지구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출근 시간대와 맞물려 40분 이상 소요됩니다. 임시 통학버스 2대가 투입되고 있지만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 어렵다 보니 학부모들은 소형 버스 등을 대절하거나 직접 데려다주고 있습니다. 이제 지원금을 받아서 버스 2대 정도는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추첨이거든요. 여기서 떨어지면 또 버스에서 추천 또 떨어지면 개별. 학부모님들끼리 개별적으로 하는 또 구해서 하는 버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런 안전적인 문제 또 타고 내릴 때 그런 문제들은 항상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앞으로는 이 같은 불편이 점차 해소될 전망입니다. 여수교육지원청은 최근 전담팀을 꾸려 중학교 학군 재배치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단기적 방안으로는 해마다 통학버스 운행을 이어가고 중기적 방안으로는 올해 말까지 3학군 체제로 확대 또는 학군 통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거리상 가까운 학교들끼리 한 학군으로 묶이거나 학군에 관계없이 거주지와 인접한 학교로 진학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오는 2030년 웅천지구에 원도심 학교를 옮겨오겠다는 구상입니다. TF는 지금 이제 막 시작을 한 단계고요.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 지금 꾸려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8월 정도까지 TF를 운영을 하고 그에 따른 내용을 이제 학부모들이나 교육 관계자들에게 설문을 통해서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진행을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설 중학교가 들어설 부지로는 중림일지구와 웅천지구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중림일지구는 웅천과 떨어져 있지만 무상인 반면 웅천지구는 거리상 장점이 있지만 1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여수시와 교육지원청이 학교 부지 매입 방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전국적으로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받는 지자체들이 늘고 있습니다.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건데요. 그런데 관련 예산을 쏟아부어도 별 효과가 없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장흥군과 강진군 사례를 장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방정부가 앞다퉈 인증받으려는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인증받으려면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들이 생존권과 보호권, 발달권과 참여권 등 4대 아동 기본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226개의 기초지자체 중 98개가 인정받았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결국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전남의 경우 순천과 여수, 화순 등 모두 7개 지자체가 아동 친화 도시로 선정됐습니다. 특히 장흥군은 지난 2020년 전남 농어촌 지역 최초로 인증받았습니다. 장흥군 최초 2020년도에 그 아동들에게 편성된 예산도 지금 2020년도에 비해서 한 2배 가량 예산이 이렇게 증되었고요. 그리고 인증 기간인 4년이 지나자 재인증을 목표로 해마다 예산을 늘려 관련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497억 원에 그쳤던 아동 친화 예산은 해마다 오르더니 올해는 1,117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하지만 아동 인구는 오히려 꾸준히 줄고 있는 게 현실. 최근 5년 동안 장흥군 아동 인구 추이를 보면 지난 2020년 4,000명대를 기록했던 아동 인구가 이듬해 3,800명대로 내려갔고 지난해에는 3,3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인구에서 아동이 차지하는 비율도 4년 새 2자릿수에서 1자릿수로 내려갔습니다. 아동 관련 예산을 늘려도 저출생 고령화 추세 극복은 역부족입니다. 아동 친화 관련 예산이 대부분 현금성 지원에 그치고 있고 기반시설 확충에는 거의 투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흥군의 경우 분만을 할 수 있는 산부인과와 아동 전문병원이 한 곳도 없습니다. 또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놀 수 있는 키즈 카페는 단 한 곳에 불과합니다. 어린이집마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올해 초 문을 닫은 장흥의 한 어린이집입니다. 해마다 아동 수가 감소하면서 이렇게 몇 없는 어린이집마저 문을 닫았습니다. 장흥군은 도시락 후원 사업과 아이 돌봄 서비스, 학습 장려금 등 모두 4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였지만 주민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원들이 일단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게 너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근데 뭐 불편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있으면 훨씬 좋다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아이들은 계속 새로운 게 다 체험해보고 싶은 거잖아요. 강진군도 지난해 아동 친화 도시로 인증받아 올해 본격적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할 예정. 조례를 제정해 위원회도 구성했으나 아이들이 머물 수 있는 기반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기본적인 거는 제일 필요한 건 돌봄, 그리고 놀이, 교육 관련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인프라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돌봄이나 놀이 쪽으로는 육아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열악한 농촌 지역의 경우 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가 반영된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계획서나 이런 것들을 보면 지역색이 뭔가 이렇게 좀 특색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도 볼 수 있고 저기서도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주로 많이 보여지잖아요. 아마 외형적인 것들을 그냥 겉으로 보이는 건물을 만들고 뭐 이런 것들 위주로 예산들을 지역의 아동과 부모들이 실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수요를 파악하고 장기적 안목에서 관련 기반 시설의 예산을 우선 투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여수시가 내년 3월 시행되는 해상폭력 특별법에 맞춰 전국 최초 국가주도 해상폭력 예비지구 지정에 도전합니다. 여수시는 특별법을 토대로 어족 자원을 보호하면서 지역 주민과 어업인에게 해상폭력 사업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민선 8기 핵심 공약 사업으로 해상폭력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최근 해상폭력 어업인 협의회를 개최해 어업인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상폭력 대상지 개발과 이익 공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여수시는 하반기부터 사업 부지 확정을 위한 용역을 진행한 뒤 내년 4월 정부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연기된 가운데 김영록 지사가 불소추 특권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는 자신의 SNS에 서울고법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연기를 환영한다 밝혔으며 이 대통령에 대한 위증교사 재판과 대장동 재판 등 다른 재판 절차도 모두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에서도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임준 재판이 중지된다며 국회는 헌법의 취지를 살려 대통령 재직 중 형사재판 절차를 중단하는 형사소송법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8일 강진군 성전면의 한 논에 있던 원형 볏짚 더미인 곤포 사일리지의 불이 나 4시간 5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곤포 사일리지 100여 개가 불에 타 9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논 주인이 논두렁을 태우다 불이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기업 21곳이 순천에 새 둥지를 틉니다. 순천시는 입주 기업의 안착을 위해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입주 기업들은 인재를 채용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힘쓸 계획입니다. 또한 건물 임대인들은 반값 임대료로 참여해 상권이 활력을 되찾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순천시는 지난 3월 글로벌 웹툰 기업 캐나즈, 오노코리아 이전을 필두로 수도권 등에 본사를 둔 콘텐츠 기업을 유치해 국가정원과 원도심 일대에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무안군이 남학과 우룡 지역을 순환하는 333번 공역버스가 9일 개통식을 열고 신규 노선을 본격적으로 운행합니다. 무안군은 개통식 이후 오는 10일부터 남학지구와 우룡 1, 2지구를 잇는 공영버스 333번 노선을 신설해 하루 20회 30분 간격으로 운행합니다. 우룡 차고지에서 출발하는 버스 노선은 우룡 2지구 신규 아파트 단지와 남학 지역 주요 교육시설, 남학 복합주민센터 등 남학 신도시 주요 지점을 순환합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 외국인 주민 증가율이 18.5%로 전국 1위를 기록한 가운데 전남도가 외국인 안심병원을 지정 운영합니다. 전남도는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 주민의 경우 병원비 부담이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크고 언어 소통의 어려움으로 필요한 진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달부터 외국인 안심병원을 지정하고 지정받은 병원은 건강보험 미가입 외국인에게 진료비의 30%를 감면해 의료비 부담을 낮춰줄 예정입니다. 또한 외국인 통합지원 콜센터와 협업해 의료 통역 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남도가 2회 여수 순천 11구 평화문학상을 공모합니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아동문학 부문을 신설해 시, 소설과 함께 3개 부문으로 확대됩니다. 공모는 여순 사건을 배경으로 진실과 평화, 인권, 상생의 가치를 문학적으로 구현하는 미발표 순수 창작물이 대상입니다. 시는 5편, 소설은 200자 원고지 80매 이상, 200매 이내의 중단편, 아동문학의 경우 동시 5편 이상 10편 이내 또는 원고지 30매 내외의 분량으로 응모하면 됩니다. 응모는 8월 26일 오후 6시 도착분까지 유효합니다. 전남 지역 학생들의 학력이 전국 평균과 비교해 소폭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5학년도 수능 분석 자료를 보면 전남 학생들의 국어 성적 하위권과 수학 성적 하위권이 각각 6.9%포인트, 5.3%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국어 성적 상위권과 영어 성적 하위권이 각각 0.5%포인트, 1%포인트 개선됐습니다. 하지만 대도시 재학생 평균 표준 점수와 읍면 지역 재학생 표준 점수 사이 격차도 확인된 가운데 전남교육청은 교육부가 단순 서열화 중심 발표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간 교육 불평등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가 도민체감형 규제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이달 한 달 동안 민생규제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합니다. 발굴 분야는 자영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와 청년 취업, 창업, 경력단절 등 일자리, 신기술, 신산업 등 미래산업, 출생, 육아 등 보건복지를 비롯한 도정 전체 분야입니다. 전남도는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서 중앙규제는 직접 건의해 상황 전반을 관리하고 지방규제는 개선하도록 시군과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진도군이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25년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공모 사업에 초평항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진도군은 사업비 300억 원을 들여 오는 2029년까지 초평항을 대상으로 어촌경제 플랫폼 구축과 수산물 가공 기반 확충, 관광 체험형 어촌 콘텐츠 개발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